안녕하십니까. 소소식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우리 축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어제 홍명보 감독이 귀국했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대곤 기자, 오늘 공항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와도 확실히 달랐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홍명보 감독보다 정확하게 하루 늦게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팬들이 공항에 미리 나와 손흥민을 반겼습니다. 동료인 이재성, 김승규 등과 함께 귀국한 주장 손흥민을 응원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손흥민도 팬들에게 인사하며 계속해서 짤막하게 죄송하다는 말 남기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 남아공전 선발에서 제외되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고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은 잘못이 없다는 여론이 밸런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귀국한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응원보다는 분노가 훨씬 더 느껴졌습니다. 홍명보 나가라는 외침이 공항 전체를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취재인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축구협회와 보안 관계자들을 둘러싸여 공항을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미 자신의 심경을 밝혔죠. 네, 어제였죠. 귀국 하루 전날인 어제 SNS를 통해 이번 대회에 대한 큰 아쉬움과 함께 사과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말을 가장 먼저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 역시 이런 경기를 지켜봤다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며 팬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다짐도 함께 전했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며 자신을 필요로 할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월드컵 휴식기를 거친 뒤 소속팀인 미국의 LAFC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YT 이재원입니다. 일본 집권자민당의 유력 정치인이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우리분들도 모국에서 비난받을 거면 차라리 일본으로 가며 동정론을 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옹호 불씨를 지핀 건 일본의 정치인입니다. 고노다로 의원은 자신의 SNS에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사진과 함께 우리 동물을 괴롭히지 마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아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월드컵 탈락 소식에 황당하다,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단어를 쓰며 작심 비판했다는 기사를 내걸었습니다. 고노 의원은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 디지털상 등을 지낸 집권 자민당의 유력 인사입니다. 당 총재와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홍 전 감독이 지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현역 선수로 뛰었던 J리그 쇼난 벨마레의 전 대표이사였는데 그 인연인 것으로 보입니다. 칼럼니스트로 가세했습니다. 명보, 일본으로 오길 바랐다. 당신의 투지는 J리그 팬들이 잊지 않고 있다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 일부 누리꾼들도 홍 전 감독을 동정했습니다. J리그 발전에 이바지한 홍명보가 모국에서 거센 비난을 받는 것이 괴롭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내 비판 여론과 함께 대통령의 이례적 질책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한 매체는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홍 전 감독이 사의를 발표했지만 한국 축구 팬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현재 건설하고 있는 용인 클러스터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 산업 발전 이전 국민보고회에서 조사업을 순차적으로 투자하려고 했던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게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니 동시에 추진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정책 쇼가 아닌 진짜로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직접 사업을 관할해 최종 책임도 확실히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를 짓는다는 서남권 클러스터 조성 계획 구체화하긴 했는데
반도체 생산 시설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과 용수 확보가 실제 가능한 건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정부는 통상 10년 가까이 걸리던 클러스터 조성을 임기 안에 끝내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후원했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 속도적으로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기업들 역시 수납권 투자의 선제 조건으로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조성을 뽑았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며 대규모 부지에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한 입지가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반도체 공장 4기를 동시에 가동하려면 6.3GW, 대형원전 4.5기에만 먹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은 동해안에, 홍전선로는 수도권을 향해 설치돼 있어 단기간에 소남권으로 전력을 끌어오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소남권 태양광 발전 시설은 장마나 흐린 날씨에 생산 전력이 뚝 떨어져 수조 원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신규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최소 13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해 속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용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물은 하루 65만 톤 수준으로 정부는 댐을 확장하고 농업생활용수의 용도를 전환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용수의 절반을 끌어오겠다는 동곡댐은 지난 2023년 3월 저수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기적으로 가뭄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에 앞선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필요한 전력, 용수 등의 기반 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100%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와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정부가 약속한 서남권 인프라 조성이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준비되는지에 달렸습니다. YTN 국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어젯밤 한 총리 임명안을 바로 제거했습니다. 지난 7일 한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23일 만인데요. 한 총리는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문 전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색된 남북관계회법과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같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하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개파 갈등을 수습할 통합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